시간입니다. 출발 진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하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지표가 좋아지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유동적이고 역시 미리 시간표를 짜놓고 그것대로 움직이거나 하진 않는다. 역시 기준은 지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신선한 내용이 없는 버냉키 발언에 뉴욕 증시도 제한적인 상승만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오늘 버냉키 효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 중국발 호재 한 템포 빨리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 쪽 매도 계약수가 지금 2,500계약 이상으로 빠르게 불어나면서 코스피는 1,870선이 깨질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는데 형님이 하락하자 조금 전부터 하락 전환돼 같이 좀 빠지는 양상입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1880선) 중심으로 등락하다가 조금 전부터 한 10포인트는 빠르게 더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상의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만나러 압구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중국발 호재 때문에 오후장 두심이 상당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또 하루 만에 변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6거래일 만에 매도, 선물 쪽 매도도 많네요. 전일 연기금도 상당히 많이 샀었는데 수급 변화 어제 오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좀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거래일과는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의 포지션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몇 번씩이나 드렸었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지금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롱 의견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나그나 시장을 좀 대응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수급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선물을 좀 많이 샀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좀 파는 모습. 일단 어제 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한다. 라는 느낌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현물 쪽에서도 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아직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순매도를 가지고 가다가 코스닥은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선물도 순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역시나 이 정규 시장이나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오늘 좀 집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최근에 크게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급에 대한 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좀 두시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사기에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는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모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흐름인데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는 어느 정도 롱 방향으로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뷰가 확실하게 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거래일 동안 일단 정규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어느 정도 좀 달려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나 기관의 매도가 그렇게 낯설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상방에다 베팅하는 모습, 지수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상단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방으로 베팅한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상방에 대한 베팅 포지션이
어디까지 좀 수익을 벌어다 줄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것은 전일 그렇게 강력하게 왜 샀는지, 그리고 오늘은 왜 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외국인의 속내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라는 얘기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뷰를 가지고 좀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저 대응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거래일 같은 경우 올랐던 이유는 물론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한 어떤 큰 이슈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반영이 됐을 거고, 중국 쪽의 지표들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사실 이벤트나 이슈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물론 어닝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는 실적들을 체크를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내적인 상황보다는 대외적인 상황들을 많이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어제와는 다르게 좀 한 박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속 이 기관이 최근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관의 자금이 집행이 되려면 이 펀드로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돼야 되고, 또 외국 쪽에서의 어떤 투자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또 한정된 상황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제가 돌격 앞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계속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창구 쪽은 베팅은 일단 위에다 했기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든 일단 베팅에 대한 어떤 이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이 바로 이 순매수로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개인들이 이렇게 순매수 포지션, 베팅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어디까지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을 때는, 뭐 지수나 수급들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지 못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개인들의 저는 공격적인 상방 포지션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사실 이 어닝 시즌에 들어온 이상 지수는 별로 의미 없고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도 하던데,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급하게 우리 시장을 샀다 하면 빼놓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자동차라는 사실이 어제 다시 한번 확인된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쪽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전략도 짜주시죠. 네, 일단 전거래일에 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시장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장 초반 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도 반응을 했었고, 일단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립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강보합권에서 또 우리나라 강보합권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상승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역시나 버냉키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 그냥 이 QE3,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에 대한 즉각적인 축소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좀 더 갖고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스탠스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탠스가 변하면서부터는 시장이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는 어닝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기업들이 어닝 시즌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못 나오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의 이 주가 괴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역시나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별로 괴리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고 여기저기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관심 업종 중에서는 역시나 대형주 쪽에서는 운수장비, 그러니까 자동차와 조선 업종이 그래도 수급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 물론 실적이 나와 봐야겠지만 일단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 어느 정도 좀 실적은 자동차 업종보다는 그래도 조선 업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잘 버티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 관련된 뭐 제약이나 헬스케어 장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 시장의 눈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실적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숫자들이 2분기에도 3분기까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 주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운수장비 좋게 보신다는 자동차 얘기까지 새롭게 들어봤네요.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 알아보고요. 관련해서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러 가야 되겠죠?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확실히 방향을 만드는 주체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일 6,500계약 사면서 246, 247까지 가는 거 장중에 봤었는데 종가상 좀 빠졌고 오늘 결국 굉장히 익숙한 243대로 밀렸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모습으로 봐서는 조금 쉬어가는 템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빠르게 내려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이 학습 효과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들과 기관계 쪽의 매수 플레이 자체가 유지되고 있을 때 투신 쪽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좀 아쉬움이 도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는 좀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의 마지막 진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들의 수급들은 관망 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에 인하여서 확대가 조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기관계가 바로 응수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금융투자 참 우리 돈으로 매매를 하지만 참 우리에게 도움은 좀 별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신 쪽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옵션 쪽으로 가보면 개인들 콜옵션 쪽에 집중력이 들어왔고 풋옵션 쪽에 초반부에 좀 들어오다가 지금 막 들어오는 모습이죠. 철저하게 지금 개인들의 계속 반대적인 디커플링, 즉 반대 포지션으로 지수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이탈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매수와 매도, 즉 상승과 하락 쪽의 자리가 너무 가볍게 비어있기 때문에 오리털 파카에 있는 오리털의 한 조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깃털처럼 좀 가볍게 있다 보니까 흔드는 작업들이 마지막 진통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쪽으로 놓고 보면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현재 매도량 속도 대비해서는 현물의 매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 우위가 출발되고 있는데 연거푸 속도가 좀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각이 세워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현재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기술적 반등 자체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마지막 빨리 잡겠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 시간적으로는 현재 시장은 좀 눌려주어야 된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자. 그렇다면 앞에서 보인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 뭐였나요? 바로 매도죠. 그렇다면 우리도 고점 매도, 이미 고점 매도를 제가 지금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시초 출발과 함께 계속해서 매도 사인이 언급되면서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방금 전에 저희는 이익 실현을 한번 좀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다니자라는 것은 그만큼 키가 아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 말씀드립니다.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위쪽 자체를 보는데 참 어이없게 이 생각이 드실 거. 주쌤, 고점을 논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왜 상단이 어제의 고점 부근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시장은 쉬어갈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중간 밴드 자체를 조금 러프하게 되게 길게 좀 잡아드리는 243.25로 설정을 합니다. 243.25 자리라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변곡 중에 하나로 좀 자리를 잡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저항대 자체가 지금 또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처럼 어제와 마찬가지로 눌려주고 바로 슈팅 나가는 요거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저점 변동은 241.45. 자, 종가상 이 부분을 깨냐 안 깨냐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깬다라는 것은 시장이 좀 쉬어갈 준비를 한다. 그렇다면 현선물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현물 마지막 진통이니까 저 믿고 좀 가져가 보자. 힘들지만 고통의 마지막 뼈를 깎는 고통은 마무리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전은 고점 매도 전략이 현명한 투자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출생 김도영이 저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도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은 쉬어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전장에서는 외국인 따라 매도 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 2분기 실적 점검 업종별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6월 말부터 주가의 상승 흐름이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정유화학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 예정일과 추정치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학업종들이 실적 발표를 차례로 하는데요. 22일 LG화학이, 롯데케미칼이 25일, 그리고 오늘 바로 금호석유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먼저 LG화학은 원자료 가격 하락, 그리고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2차 전지 부문도 소폭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영업이익은 4,97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0.4%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영업이익이 76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영업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은 2%대로 예상됩니다. 금호석유는 타이어와 합성고무의 수요 부진으로 합성고무 원료의 가격이 4년 만에 최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지만 영업이익이 729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는 122%, 177%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주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고 나면 정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26일에 바로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31일 S-오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로 넘어가면 8월 5일에 마지막으로 GS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SK이노베이션 올해 1분기, 2분기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3,490억 원으로 1분기 한 절반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S-오일 역시 유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정도로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작년 2분기보다는 흑자 전환 예상됩니다. 지주회사 GS는 맏형격인 GS 칼텍스의 실적 부진에도 유통부문 계열사 GS 리테일, GS 홈쇼핑의 2분기 실적이 예상 밖의 성장을 보이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로 21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자세한 내용 교보증권 손영주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유가가 급락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정유주와 화학주의 실적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요.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다르신가요? 일단 앞서 실적 컨센서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1분기 실적 발표일 그 이후에 2분기에 대해 가졌던 기대치를 거의 대형주들은 거의 다 좀 하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화학 정유는 공이 이 피드스탁이라고 하는 이 원료가 고가 납사가 투입이 되고 정유는 또 이제 고가 원유가 투입되다 보니까 그 4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부진하고 이제 6월 실적이 개선세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2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좀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화학 정유만 놓고서 본다면은 화학은 중국 수요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특히 또 2분기 때는 중국 PMI 등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3분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2분기는 중국 수요가 부진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 영향으로 화학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리스타킹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요가 상당히 약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유는 원래가 이제 3, 4월이 좀 계절적으로 좀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1, 2월 난방 수요 때문에 강하다가 저희가 이제 3, 4월은 이 난방 수요에서 드라이빙 시즌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4월 달에 유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고 평가감 이슈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정유업종도 좀 기대치를 좀 하회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화학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3분기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시던데요. 정유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7월에서 8월 드라이빙 시즌이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요? 예, 그 드라이빙 시즌은 하계 휴가에 걸쳐서 이제 7월에 시작되지만 이 휘발유 수요 자체는 저희가 한 5월 하반월부터 해서 좀 리스타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가솔린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역내권도.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이펙트가 있는 거 이제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3분기는 제가 또 산업상으로 좀 성수기 효과를 좀 기대를 하거든요. 제조업이든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유틸리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젤이나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또 이제 어떤 물류 측면에서도 좀 성수기 효과를 누린다면 케로신, 등유, 항공유 이쪽도 좀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분기 때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석유 제품들이 좀 성수기 효과를 맞아서 마진이 좀 강한 편이죠. 그리고 추가한다면은 미국 쪽이 지금 최근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석유 제품 가격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미국 경기가 출구 전략이랄지 그런 부분이 강하게 조기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은 7, 8, 9월 마진 강세는 현 추세 그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 시장까지 기대를 해본다면 3분기의 정제 마진 개선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3분기 정유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로 말씀해 주셨고요. 화학업종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리스크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지고요. 최근 주목을 받았던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해서도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예, 우선 중국 경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도 워낙에 통계치가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그렇게 좀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2분기 GDP가 7.5%로 예상치는 좀 부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상반기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중국 경기는 3분기, 2분기가 좀 바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국내 화학업종들 이제 주가를 보면 2분기 때 PMI든 수출 지표 아까 상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한 뉴스보다는 포지티브 뉴스에 좀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가 빠지는 그런 구간
그 하에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이 국내 화학업체들이 좀 내성을 가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주가가 좀 급락하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13만 원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락하는 구간 속에서 중국 지표 내성도 가졌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보다는 어떤 3분기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구간에도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2차 전지는 일단 소형 전지가 2분기, 3분기가 이제 최성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형 전지는 여전히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실적의 개선도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건 저희가 중대형 전지 관련해서 자동차형 전지 이제 수주 어떤 2차 라운드가 이제 올해 빠르면 4분기부터 좀 시작이 될 거거든요. 저희가 과거에 LG화학 그 수주가 계속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점프업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동차형 전지에 대한 이제 그 메이커들과 자동차 완성업체들 간의 어떤 그 관련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주가 한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중대형 전지도 한 번 정도는 좀 모멘텀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실적의 관점에서 뭐 어떤 흑자랄지 중대형 전지의 흑자 그런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전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럽 반덤핑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하에 어떤 가격 상승 그 기대감 하에 주가는 좀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중기적으로도 태양광 관련해서는 중국의 구조조정과 좀 맞물리면서 어떤 일본, 중국, 미주 시장의 어떤 신흥국 수요 그놈이 좀 붙어주면서 어떤 수급은 극도의 공급 과잉에서 수요 우위로 턴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주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좀 담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셨고요. 탑픽 종목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 목표 가격만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그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은 제가 목표가가 18만 4천 원이고요. 롯데케미칼은 18만 9천 원입니다. 둘 포인트 다 제가 아까 그 비중확대로 상향 그 비중확대를 유지하는 그 근거랑 똑같고요. 결국 하반기 때 마진이 좋아지고 중국 지표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가장 부각될 수 있는 놈이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 업종의 대표주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을 어쨌든 2분기 부진을 딛고 3분기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손영주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통신업종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1870대 초반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3,000개 넘게 팔고 있는데요.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했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 가운데 현대 EP가 보이는군요. 차량 경량화 수혜주의자 연비기준 강화로 최근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추가로 상승하면서 사실상 차트상 신고가를 준비하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 포착되고 있네요. 예림당이라는 종목이 오래간만에 화제가 됐습니다. Y 시리즈가 사실 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영문판이 해외로 팔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아침부터 강했었죠.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때도 짚어드렸는데요. 연기금의 보유 지분 한도 좋은 소식, 확대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요. 스카이라이프와 미디어플렉스, 태산 LCD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거꾸로 보시면 태산 LCD는 자회사 영업 중단 때문에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미디어플렉스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유가 차익 매물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미스터고가 오늘 개봉한다라고 하는데 뉴스에 팔자 세력이 있는 것 같고요. 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어닝 쇼크 전망 때문에 오늘 소폭 내립니다.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법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할 이분은요. 동양증권 계양지점에 계시는 원상준 대리님이 되겠습니다.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원입니다. 현대 EP부터 분석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일단 오늘 상승 때문에 신고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 최근에 여러 가지 수혜주로서 이 종목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대상으로 차량 평균 연비 기준을 리터당 20km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소식으로 지금 현재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 경량화는 자동차의 무게의 70%를 차지하는 금속 소재를 가벼운 알루미늄 등 비철 금속 및 플라스틱, 탄소섬유 등으로 대체해서 차량의 무게를 줄여서 연비를 높이는 효과를 보자는 건데요. 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용 폴리머 소재를 사용해서 페달 및 브레이크 같은 소형 부품에서 프론트엔드 모듈까지 확대시켜 차량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차량 경량화 진행에 따른 소재와 관련 부품 공급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이죠.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 예상 퍼는 7배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2011년도 주가가 고점 형성 시에 한 12배까지 갔었던 상황이 있는데요.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8,500원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한 2.6% 정도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손절 가격은 대략 6,9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매수 편입가는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장중 눌림목 출현 시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예림당입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매크로 힐사를 통한 Y 시리즈 영문판 판매 임박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크로 힐이 과연 어떤 회사이길래 원래 해외 판매를 하던 Y 시리즈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매크로힐 같은 경우에는 출판, 미디어 분야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특히 자회사로는 스탠다드 & 푸어스 그리고 JD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레이블을 달고 나오는 서적들은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진다고 봐도 되는 게 정설입니다. 이미 동사는 2012년 11월 달에 이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영문판 판매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동안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 때문에 발행이 긴 시간 동안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매크로힐이 굉장히 깐깐한 회사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모 증권사가 이제 기업 탐방을 다녀온 결과 매크로힐을 통한 Y 시리즈 영문판 판매 임박 소식 레포트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 6,4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단기 추세 이탈인 5,300원. 매수 편입가는 장중 5,400원 정도 유지하실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한국전력 보유 지분 한도를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승인했는데요. 이는 향후 3년간 국민연금이 동사의 주식을 최대 3,300만 주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마냥 수익도 안 날 주식을 사지는 못하죠. 국민연금이 한국전력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겠다고 신청한 목적은 2013년도 하반기 이후 가셔야 될 동사의 실적 턴어라운드 및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동사 주식 추가 취득 가능성은 동사 주가의 하방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가동 중단 중인 원전들의 가동이 4분기부터 예상이 되고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에 의한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실적의 큰 폭 개선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목표 가격은 3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7,800원, 매수 편입가는 29,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목인 현대EP, 예림당, 한국전력 모두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오늘 예림당은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면 오늘 갭상승한 시가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자, 가격대만 조금 여유 있게 잡자라는 대응법 들어봤습니다. 동행증권 계양지점 원상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업특징주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으로 가보죠.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카이라이프 미디어플렉스 태산 LCD 종목이 오늘 하락하는데 스카이라이프부터 분석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닝 쇼크 우려가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어닝 쇼크에 대한 그런 실적지 전망 하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오늘 좀 아침부터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침에 저가는 36,050원 찍고 지금 현재는 800원 떨어져서 36,8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들은 그 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재계약 지연으로 2분기 그 스카이라이프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리라고 평가를 하는 바람에 오늘 좀 빠졌다고 보는데요. 뭐 단기적인 뉴스라고 판단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카이라이프가 이번 연도 매출액 6,400억에 그 영업이익 1,200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빠질 때 매수해보시는 전략을 좀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디어플렉스입니다. 그동안에 며칠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었는데요. 오늘은 290원 정도 빠져서 약 5% 빠진 4,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저가는 4,75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주요 이유는 그 미스터고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지 못한 바람에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와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조금 내용을 알아보면은 한국에 이어서 그 중국에서도 18일에 그 신작 그 미스터고를 개봉한 그 미디어플렉스는 그 앞으로 최근에 5,000원대까지 진입을 했지만 지난 한 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억 원, 2억 7,400만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고는 그 중국 은행이 성공을 하면은 K필름의 해외 진출에 물꼬가 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오버슈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은 한번 관망을 해보시면서 지속적으로 한번 떨어질 때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단기간의 상승 가능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빠질 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태산 LCD는 오늘 하한가이고요. 시가는 5,490원에 거래가 됐고 고가는 5,790원까지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전날 자회사인 그 태산과기가 그 주요 고객 발주 물량 급감으로 그 TV 백라이트 유닛 및 액정 장치 모듈 생산이 중단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 회사 측은 추가적인 발주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향후 신규 고객 확보 및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 정지 영향으로 그 태산과기 매출이 급감해서 그 태산 LCD의 단기적인 손실 확대도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태산 LCD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고 개인들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단기 매물이 나왔을 때 우선은 소나기는 피하는 전략으로 우선은 좀 비중 축소를 좀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는 그대로 보유, 미디어플렉스는 약간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그리고 태산 LCD는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팁 챙겨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코스피는 1870선대, 하지만 낙폭은 다시 좀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540선 안착을 잘 시켜놓고 있습니다. 중국장이 열렸다는데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호재를 안겨줬던 훈풍을 불어넣었던 그런 중국인데요.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보죠.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6월 경기 선행지수 무엇보다 6월달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예상보다 급증하는 바람에 중국발 훈풍이 불었었는데 정작 중국장은 전일 좀 빠졌더라고요. 오늘 개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 중국 지표는 어제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205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 중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증시의 간망세는 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SBC에서는 최근 RQP에 대한 시범 지역이 싱가포르와 런던 등지로 이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외 이연화 채권 시장에 대한 통합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러한 중국 본토로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정부에서 발표한 상반기 국유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국유기업의 총 매출액은 21조 9,504억 9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7% 늘어났고 순이익 또한 7%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견조한 움직임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최근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발표한 내용을 봤을 경우에 하반기 은행 부실 대출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했었던 6월의 중국 지적 투자는 20%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표 호재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져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중국 내부 자체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이어져 나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2050선 내외에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대 팀장님의 중국 증시 분석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오늘 증시 자체, 버냉키 효과에 대한 부분,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효과를 좀 받았는데요. 국내 증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코스피가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최근의 추세 자체로 봤을 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분은 있어 보이는데, 당분간에 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외인들을 중심으로 들어오는지, 코스피를 중심으로 들어오는지가 좀 관건이었는데, 오늘 고스란히 어제 들어온 물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기관들에서는 크게 물량은 나가진 않고 있어요. 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약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나줍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버냉키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됐죠. 연말부터 좀 축소가 된다고는 하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정말로 실적 좋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도 바로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라. 그래서 실적도 좋고 매수가 좀 좋은 종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4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실리콘웍스, 한일이와 캠트로닉스, 로만손 이렇게 4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폭 손실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금 빠져주네요. 하지만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고요. 89전 58승 31패, 한 승률로 따지면 한 65% 정도의 승률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가져가도록 하고요. 장 안 좋았을 때 좀 패가 많이 늘었지만 자, 버티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2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이수페타시스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 지금 오늘 1.3%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꾸준하게 잘 가지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정말로 좋은 흐름과 더불어서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도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큰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정말로 크게 V자형 패턴, 바닥을 완벽하게 확인을 마무리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닥권 탈피를 퍼펙트하게 뚫고 올라가줘서 이제 새로운 가격대 전 고점까지의 상승, 7,000원까지의 상승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 정말 크게 수급도 조금 그래도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 기관들이 매도해서 또 외인들도 다시 매수 쪽으로 가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어제 장에서는요, 연기금이 20만 주 매수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기관들이 17만 주, 외인들 2만 주. 최근에 그러니까 기관들이 빨간불이 굉장히 많고 외인들도 빨간불. 개인의 물량 전부 다 이게 파란불로 잡혀주면서 개인의 물량을 전부 다 어디로? 기관 쪽과 외인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실적 역시 괜찮고요.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 한 7,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우리나라의 국민주격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뭐가 좋을까요? SK 하이닉스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꾸준하게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도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지금 현재 29,000원 라인인데요.
29,000을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121선 완벽하게 라인을 안착시켰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 21선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1차적인 안착이 지금 나오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자, 오늘 약간 지수가 말썽이지만서도 수급적인 측면 보자면요. 오늘 외인들이 몇만 주? 36만 주가 여기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물량의 외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주가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 역시나 강하잖아요. 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을 주는데 영업이익 부분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 이 종목 32,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 뚫고도 3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목표가 그렇죠? 3%는 먹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수급이 다시 어떻게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적까지 같이 동반하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볼 수가 있다. 갈 수가 있는 모습. 그럼 제가 오늘 이스페타시스랑 SK 하이닉스 중에 어떤 걸 추천드릴까요? 저는 오늘 국민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추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에서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이번에 한번 크게 움직여준다면은 전 고점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충분하게 한 3% 이상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 이상 가준다면은 얼마까지? 한 3만 2, 3천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열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도가 강했는데 오늘도 어떤 수급인지 오늘 근데 상승을 주고 있잖아요. 그 외인이 기관들의 흐름까지 다 잡아먹어주면서 개인들이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충분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크게 외인들 오늘 장 후반대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소 50만 주 이상 60만 주 70만 주 정도까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 충분하게 올려준다면요. 한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될 거고요. 그 이상 간다면은 3만 2천 원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3분기까지 올해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3%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미인주였고요. 텐스타 김선윤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피는 버냉키의 양쪽 완화 유지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합니다. 어제 아마 급반등 해서겠죠. 상대적으로 좀 꾸준하고 견조해 보이는 건 오늘도 역시 코스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120원대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